네, 안녕하세요. 농민신문 이유리 기자입니다. 저희 농민신문과 NH농협금융지주가 함께하는 청년층 자산관리 전략 콘텐츠, 바로 MZ세대 자산 스노우볼 전략.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바로 100세 시대 MZ 투자 포트폴리오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시드머니 모았다면 예금 상품에 묶어둘 수도 있지만 초과 수익 기대하면서 투자에 뛰어들고 싶은 청년층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NH투자증권 홍성배 WM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이천동센터의 PB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성배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투자업계에 몸담은 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10년 정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다가 현장감 있게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PB센터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5년 동안 1억을 모아서 이 시드머니를 모아서 재테크에 뛰어들어라 이런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애지중지 1억 원을 모았을 텐데 큰 손실이나 위험 없이 굴리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년층들이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시작해야 할까요? 네. 2030 세대들한테 그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 중에 이제 벼락거지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벌면서 이제 그 빈곤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이게 실제로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잘 벌었다 이런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 나만 뒤처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네. 그 월급만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좀 쉽지 않죠.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네. 혹은 사주로 네. 20억 벌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식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나도 저런 행운이 따라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방식으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욕에 불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뉴스를 많이 보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습득합니다. 이것저것 정보가 넘쳐나니까 이제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마음이 좀 조급해지면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이제 사실 투자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전통적인 자산 증식 방법은 이제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건데 갈 길이 급한 분들은 이런 방법들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틀릴 때가 정말 많다라는 그런 좀 뼈아픈 그런 결과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세월과 함께 성장할 자산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게 보다 좀 현실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좀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실제 수많은 자산가들이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그런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가 세월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시간이 흘러 내가 이제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이런 게 든든한 노후를 위한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우량 자산인지 또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자산인지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서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이제 시작하려면 계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ISA 계좌가 가입 금액이 20조가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ISA 계좌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인기가 뜨겁나요? 일단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좀 말하는데요. 하나의 계좌로 이제 예금하고 적금, 그리고 펀드, ELS 등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이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채권 매매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가입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그리고 혹은 서민형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시고요. 그 200만 원 혹은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까지 가능합니다. 매년 2천만 원까지 최대 1억 원 한도로 이 계좌에 납입이 가능하시니까요.
혹시 내가 만약에 주택 마련 자금이라든지 어떤 결혼 등 그런 큰 생애 이벤트에 앞서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종잣돈 1억 원 만들기에 도전하신다라고 하면 네. 이런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네요. 근데 이 통장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좋다 이런 조언도 좀 있던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그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3년 동안 가입을 함에 있어서 그때 만기가 도래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ISA 같은 투자가 가능한 계좌를 만들었다면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어야 하잖아요. 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한 바구니의 계란을 다 담지 말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예. 근데 분산 투자하려고 보면 일반적인 주식부터 채권, 펀드, 뭐 ETF, TDF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 청년층들이 투자에 뛰어들 때 그러면 좀 어떤 전략이나 좀 원칙을 갖고 분산 투자해야 할까요? 시중에는 진짜로 정말 주식, 채권, 뭐 펀드, 리츠, ETF, TDF, BF 너무 많은 단어들이 너무 있죠. 많아요. 너무 어렵죠. 네. 사실 너무 TMI?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선택에 장애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투자하시기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금의 목적을 생각해 보셔라 라고 하면 선택은 조금 더 쉬워지겠는데요. 그 이사 그리고 주택 마련, 결혼 등과 같은 어떤 목적성 자금 같은 경우는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반드시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혹시 여유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위주의 운용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운용 전에 이 자금은 어떤 자금인지 정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 이제 그래서 내가 수익 위주의 운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셨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주식이 되실 수도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가 되실 수도 있고 ETF도 주식형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정성 위주의 운용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예금이나 채권 중심으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수익 위주의 운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분산 투자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투자하실 때는 보통 매력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숨어있는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숨어있는 리스크는 진짜 알기 어렵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 이 리스크를 좀 해지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금리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전쟁 같은 우리 외형 변수, 그러니까 외제 변수, 종합적인 외생 변수가 시장 전반을 지금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